안녕하십니까.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 브리티 RPA 웨비나 진행을 맡은 삼성 SDS 최예승 프로입니다. 최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자 업무 자동화, 이 RPA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RPA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제조기업의 RPA 트렌드와 도입 사례, 그리고 BNK 시스템이 브리티 RPA를 업무 자동화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소프트웨어 파트너로 선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설문 작성과 또 도입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김우조 프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님 먼저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해주신 후에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삼성 SDS 김우조 프로입니다. 저는 삼성 SDS 내에서 RPA 솔루션에 대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업 개발의 역할은 고객이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자 할 때에 솔루션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해당 솔루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자동화 업무들에 대한 발굴, 그리고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솔루션에 대한 저희 소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RPA를 처음 접하시는 고객들이 RPA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그 컨셉을 잡도록 저희들이 좀 지원을 드리고자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퇴근을 하시더라도 잔여 태스크는 무리 없이 저희 솔루션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제조산업의 디지털 트렌드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1차 산업혁명, 즉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자원을 바탕으로 한 자동화, 기계 자동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 50년이 흐르고 나서 20세기 후반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터넷과 TV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의 초연결 상태의 어떤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초기에 저희가 나사에서 우주 탐사선을 이제 만들어 쏘아 올릴 때에 필요한 데이터가 뭐 한 1메가바이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각 개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셀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보통 500기가바이트 이상의 고용량 데이터들, 대용량 데이터들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2020년쯤에 만들어졌던 25억 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매일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 4,360 기가바이트 정도가 매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170 제타바이트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웠던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 기억나시죠? 즉 아보가드로 수보다 뭐 한 3.5배 정도 적은 그런 분량의 데이터가 매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응하지 못한다면은 기업은 아무래도 좀 현실 세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달로 인해서 기업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최근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품의 수명 주기는 짧아지고 제품의 복잡도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의 변화와 그리고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자리매김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은 내부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업의 업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혁신에 단초가 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의 운영 방식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운영 방식이 전 기업군에 있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워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앞서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가 산업의 중심에서 활동을 해왔었다면은 그 이후에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플랫폼 워커가 등장을 했었고요. 아울러 빅데이터,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워커, 디지털 워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에 언급드렸던 워커들은 사람 그 자체로서 존재를 하고 활동을 했다면은 디지털 워커는 사람과 협업을 하는 형태의 AI 기술을 무장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그리고 비접촉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이런 디지털 워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갑작스럽게 증가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사람과 디지털 워커가 협업하는 비중이 한 8대2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2025년도에는 한 반반 정도 수준, 좀 더 나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사람이 이 디지털 워커가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워커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서 이제 RPA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워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눈과 귀, 입을 대신할 수 있는 OCR이라든가 챗봇, STT, TTS와 같은 기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RPA는 그 중에서도 사람의 손과 발에 해당하는, 즉 주어진 업무를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 RPA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RPA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단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면은 사람이 그동안 그 업무를 진행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는 제로에 수렴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람은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RPA라고 하는 애는 인터넷선이 연결되어 있고 PC 전원이 공급이 된다면은 24시간 내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산술적으로 사람보다 3배 이상이지만은 사람이 8시간 내내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는 5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업종 불문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RPA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RPA를 도입을 하는 것 대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개별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를 개선을 하고자 할 때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개선을 한다고 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연관이 되는 다른 제3의, 제2, 제3의 솔루션들, 서버 시스템들 같이 개선 활동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RPA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일로화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커넥터 역할을 하면서 그 개별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도 개선한 것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RPA는 우리가 PC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업무들을 지원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열어서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해당 첨부 파일을 편집한 후에 특정 수신인에게 메일로 발송을 한다거나, DB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하여 읽고 쓰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규칙 기반의 데이터들을 추출한다거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RPA는 사람과 똑같이 또는 유사하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실 영상이 저희 RPA 컨셉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저희 용어를 쓰고 있는데, 뒷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RPA는 진화 단계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순수하게 RPA만 적용이 되는 퓨어 RPA 단계가 있고요. 다른 AI 서비스와 결합한 형태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추론과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 트루 인텔리전트,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 컨셉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그 중에서도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으로 해서 챗봇과 RPA가 결합한 형태로 사람과 교신하는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 환경이 복잡할수록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직원들과 자연어로 의사소통하며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어떨까요?
삼성 SDS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워크포스 브리티 RPA를 소개합니다. 브리티 RPA는 쉽고 빠른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로 비개발자도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가능해 개발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 프로세스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연계되어 사용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업무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기업의 브리티 RPA 활용 사례를 살펴보죠. 갑자기 사업 수주 내역이나 매출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 브리티 RPA에 사업 수주 내역 조회해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브리티 RPA는 기존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화에서 추출한 정보 입력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양식에 맞게 자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브리티 RPA는 업무 실행 중에도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가능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챗봇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프로세스 중단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완료합니다. 브리티 RPA는 사람과 소통하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줍니다. 삼성 SDS 브리티 RPA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주는 AI 기반의 대화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프론트 단에서는 챗봇이 사람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백 단에서는 그 사람의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여 RPA가 돌아가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줬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렸던 RPA는 크게 세 가지 진화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외산 솔루션이라든가 저희 국내에서는 삼성 브리티 RPA가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으로 제품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보다는 순수하게 퓨어 RPA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 제품에 대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고객들에게 실제로 제품을 납품을 한 이후에 고객들에 대해서 반응을 좀 확인을 하다 보면은 삼성 SDS 제품은 참 쓰기가 편하다. 이게 UI 기반이 좀 사람하고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프로세스 설계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그 SDS에서는 RPA만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챗봇이라든가 다른 여타 AI 기술들이 같이 개발되어서 제공하고 있다 보니 싱글 플랫폼 내에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에 대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바로바로 손쉽게 교체,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그룹사는 SAP ER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AMS라든가 PLM, SCM, CRM과 같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관계 시스템과도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한 영역을 가지고 자동화를 발굴하고자 할 때 브리티 RPA가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신 부분이 있고요. 이게 뭐 저희만의 그 자화자찬 얘기는 아니고, 오른쪽 하단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에서 저희 그 RPA 솔루션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매직 쿼드런트에 등재가 되었는데, 이제 7월 달에 또 올해에 대한 등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곧 3년 연속 등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국내에서 주는 소프트웨어 상들에 대해서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저희 제품에 대한 일종의 오퍼링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단 영상에서 보셨을 때 사람이 PC 화면에서 필요한 액티비티 카드를 끌어와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 화면이 왼쪽에 보이는 업무를 설계하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에서 해당 업무들에 대한 자동화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자동화 프로세스들은 가운데 있는 오케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서버로 전달이 되어서 이 서버에서 등록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자동화 업무들에 대해서 특정 시점에, 즉 스케줄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자동화 업무들이 어떤 봇, 오른쪽에 있는 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봇들이 실행을 하도록 그 스케줄링 관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서버 자체가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를 고객의 그 리눅스 장비에 설치를 해서 고객의 그 시스템 내에서 관리를 하는 컨셉으로 가게 되면 온프레미스로 저희들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 서버를 SDS의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클라우드 장비를 활용을 해서 쓰시게 되면은 SaaS 타입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자동화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디자이너라든가 보스를 멀티로 가져가지 않고 싱글로 쓰시겠다는 고객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왼쪽의 디자이너는 PC 타입으로 해서 스탠드얼론 타입의 디자이너, 오른쪽에는 어텐디드 봇이라고 하는, 즉 디자이너와 봇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컨셉으로 해서 디자인에서 만들어진 자동화 업무들을 어텐디드 봇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컨셉으로 지원을 드리는 오퍼링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업무 범위,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컨셉에 맞추어서 다양한 형태의 오퍼링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앞서 설명드렸던 브리티 RPA가 가지고 있는 개발이 용이하고 연계가 편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활자화해서 보여드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제품이 처음 출시가 되면서 1차적으로는 삼성 SDS 자체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13,0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인 1 RPA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한 27,000여 개의 자동화 업무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장표는 경영관리 분야, 재무 분야, 구매 분야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실제로 효과를 봤던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효과를 본 이후에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접근했던 부분은 삼성 관계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 그룹사를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의 삼성 관계사에 저희 브리티 RPA가 적용이 되어서 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장표를 보시다 보면은 한 가지 이제 누락된 저희 삼성 관계사가 있는데요. 그 관계사가 삼성 서울병원 쪽입니다. 이제 병원 쪽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SDS에서도 병원을 지원하는 전문 IT 인력들이 한 40여 분 이상이 나가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장표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 RPA를 도입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해당 시스템을 직접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저희 나가 계신 한 40여 분의 IT 전문가들이 고객 측에서, 즉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은 RPA 적용이 아닌 실제 그 해당 시스템을 개선을 하여서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브리티 RPA가 해당 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1, 제2 금융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공공기관, 흔히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여타 기관들에 대해서도 RPA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 분야에 있어서 브리티 RPA가 외산 솔루션 대비 글로벌 마켓쉐어 부분에 있어서 1위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대 가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공과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제조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조 서비스에 있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RPA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도 들어갔고요. 의료 부분, 제약, 병원 쪽에도 RPA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조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업무 자동화가 필수인 그런 시대에서 RPA가 앞으로 어떻게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브리티 RPA의 전략 파트너로서 또 영남 지역의 IT 서비스를 리드하고 있는 B&K 시스템 신사업 기획팀 최민혁 팀장님 모시고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세션은 특히나 그 영남 지역에서 제조나 서비스 부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설문 작성과 도입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최민혁 팀장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B&K 시스템의 지역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B&K 시스템 신사업 기획팀의 최민혁 팀장입니다. 저희 B&K 금융그룹은 지금까지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라는 경영이념 아래 지역 고객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B&K 금융그룹은 이전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전 계열사는 고객 경험, 상품과 서비스, 고객 채널,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 체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B&K 시스템은 그룹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이네이블러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역량들을 기반으로 그룹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B&K 시스템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IT 서비스 개발과 운영 부문, 솔루션 부문, 그리고 통합 구매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공동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룹 차원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많은 기업 고객이 사용하고 계신 기업 자금 관리 솔루션 BIC와 통합 경영 관리 솔루션 원비즈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 B&K 시스템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IT 서비스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 면에서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IT 서비스 리더로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B&K 시스템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B&K 시스템은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갈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를 비롯한 고난도의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들을 통해 쌓아온 높은 수준의 기업 공통 업무 이해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RPA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넓은 사업 경험과 핵심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저희 B&K 시스템이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허브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이네이블러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 활동을 말합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 조직 구성원의 폐쇄적인 마인드셋과 수직적인 조직 체계를 시대가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프로세스, 리더십, 기술, 조직 문화,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이네이블러를 활용한 혁신 활동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혁신 활동들을 바탕으로 기업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밸류 체인의 혁신, 그리고 사업 모델과 고객 접점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영역에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RPA는 디지털 신기술과 자동화 측면의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RPA를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고 다른 요소들과의 연계와 확장을 통해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RPA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RPA 시장은 고객 요구사항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도입되던 RPA는 이제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RPA를 통해 자동화되는 업무 역시 재무, 인사 등 기업 공통 업무뿐만 아니라 업종 특화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 영역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요소 기술과의 연계를 고려한 자동화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RPA를 활용하기 위해 현업 중심의 RPA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RPA 솔루션의 사용 편의성을 비용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는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단순 프로세스 개선부터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완전 자동화 단계까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삼성 SDS의 브리티 RPA는 현재 해외 선도 RPA 솔루션들과 함께 AI 기반의 자동화, 즉 프로세스의 효율화 단계를 넘어 프로세스 지능화 단계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투자를 통해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내 RPA 솔루션의 선두주자로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BNK 시스템이 삼성 SDS의 브리티 RPA와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 SDS의 브리티 RPA는 디지털 워커 구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현장 중심의 RPA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성 높은 GUI 기반의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OCR 등 AI를 연계한 확장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 및 교육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기술 지원 조직과 24365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컨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S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솔루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삼성 SDS 브리티 RPA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의 RPA 도입과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브리티웍스 포탈을 운영하면서 RPA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학습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브리티 RPA는 앞으로 다양한 신규 기능의 추가를 통해 자동화 업무 구현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자동화 플랫폼으로의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RPA 타겟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RPA는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자 핵심 요소입니다. 업무 자동화의 개발과 운영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바로 삼성 SDS의 브리티 RPA입니다. RPA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업 공통 업무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사 간 미결 채권 정리입니다. 기존 업무 세스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 주기가 빈번하고 단순 반복 업무라는 측면에서 RPA 도입을 통한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업무 담당자는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업체별로 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다시 관계사에 해당 내역을 발송합니다. 이후 채권에 대한 반제 내역을 작성하고 추가로 전표까지 생성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 최종 반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 이외의 전 과정이 RPA를 통해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는 연간 870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 내부 기술 교육 등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운영 업무에도 RPA는 자동화를 통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RPA는 교육 대상을 확인하여 입과 대상자에게 입과 메일을 발송합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 실적 및 진행률을 확인하고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독려 메일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료자를 집계하는 것까지 자동화된 업무 구현이 가능합니다. 교육 담당자는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 리포트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 업무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 운영 업무에 RPA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2160시간의 연간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동화를 통해 과정 지연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RPA는 IT 인프라 보안 분야의 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등은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는 시스템 담당자의 반복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점검 요청에 따라 시스템 담당자는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점검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보안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송해야 합니다. RPA는 보안 담당자의 점검 요청 메일을 수신한 뒤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자동화 모듈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의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을 수행, 이후 점검 결과를 다운로드하여 보안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해당 업무에 RPA를 적용함으로써 연간 5,000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 시간 역시 단축되어 그 속도 개선 효과는 기존의 200배에 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PC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RPA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인력을 단순 반복 업무에서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전환 배치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RPA 솔루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중 다음 5가지 요소가 최근 시장에서 RPA 도입을 위해 고려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는 RPA 구축 경험입니다. 효율적인 RPA 구현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프로세스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화 서비스의 확장성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 자동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지원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고객의 안정적인 RPA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정책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RPA 도입 과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공통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RPA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능력입니다. RPA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기업의 손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무중단, 무장애 서비스 운영 노하우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삼성 SDS는 금융, 제조, 공공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브리티 RPA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 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 플랫폼으로의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 컨택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B&K 시스템은 기업 자금 관리, 경영 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높은 수준의 공통 업무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B&K 금융그룹의 계열사인 B&K 투자증권의 RPA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B&K 부산은행의 RPA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룹 대내외 대규모 시스템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쌓아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역량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PA 솔루션의 국내 선도사인 삼성 SDS의 솔루션 경쟁력과 브리티 RPA의 전략 파트너인 B&K 시스템의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RPA 솔루션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B&K 금융그룹은 지금까지 지역과 함께 그리고 고객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 B&K 시스템은 브리티 RPA의 공급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금융, 제조, 물류, 공공 등 지역의 핵심 산업 영역에서 자동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디지털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을 통한 고객의 성장과 기술 중심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저희 B&K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B&K의 IT 서비스 역량과 또 성공적인 업무 자동화 도입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B&K 시스템이 브리티 RPA를 전략 파트너로 선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양한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좀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저희 B&K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역량 강화, 역할 범위 확대, 역할 수행을 본격화하는 단계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RPA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B&K 금융그룹 내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RPA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을 기점으로 대외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현재 건립 중인 BIFC2 입주와 동시에 본사를 이전해서 부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 RPA를 도입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RPA를 도입할 경우 구축과 운영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축 비용과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건비 문제와 RP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직원 채용 대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행 중이던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보다 창의성을 고려하는 고차원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 생산성 향상 부분은 보이지 않는 비용 절감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핵심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실제 제조 현장에서 이 RPA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김우조 프로님을 저희가 다시 모시고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다시 모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조 분야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제조의 아까 앞선 장표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기업들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제조 현장과 그 제조 현장을 지원하는 사무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한 형태로서 저희가 RPA를 도입을 해서 자동 업무를 통한 기능 개선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좀 굵게 활자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는 사례로서 제조 현장에서 저희 RPA를 도입을 하고 적용했던 사례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펜코라고 해서 저희 고객 중에 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기존의 OEM을 통해서 생산 기지로부터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제품 제조 방식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바로 해당하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하는 일종의 정보 제조 소매업으로 그 업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업의 변화를 혁신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형태로서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가 추진이 되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장별 불량률 취합 사례와 해외 공장의 생산 현황 메일 발송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실질적으로 사람이 해당 업무들을 단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던 업무인데 이 업무들을 RPA를 통했더니 실제로 수행 주기도 더 빈번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고 또한 소요 시간도 짧아지면서 아울러 업무 효율성이 증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류가 제로로 수렴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두 케이스는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량률 취합 부분입니다. 이 불량률 취합과 관련해서 해당 고객사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각 생산 기지에서 제공하는 불량률들을 취합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사람이 구글 드라이브에 직접 접속을 해서 특정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그 구글 드라이브에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받아서 로컬에서 해당 파일들을 압축을 해제한 후에 엑셀 파일을 열어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생산 기지로부터 취합이 되는 불량률들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결과들을 가지고 실제로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RPA가 자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해당 업무들을 하나하나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RPA가 해당 업무들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특정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한 후에 그 내용들을 엑셀 파일에 정리,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수행하던 것 대비해서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거를 데일리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빈도를 좀 증가시켰고요. 더불어서 사람이 저렇게 각각 엑셀 파일을 핸들링할 때 걸리던 시간 대비해서 RPA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도 많이 줄어들어서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음과 더불어 그 본인이 보다 창의적인 업무에 해당 업무들을 좀 중복 업무를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영상이 해외 공장의 생산 현황 메일 발송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은
그 기간계 시스템인 ERP를 사용을 하고 있고, B라는 공장은 ERP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그 생산 현황에 대해서 메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에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ERP를 통해서 A라는 공장의 생산 현황을 접속해서 데이터를 추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한 ERP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B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메일 수신을 통해서 생산 현황을 제공을 받고 그것들을 한 판에 완결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담당 부서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내지는 C레벨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자동화로 수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 그 SAP ERP가 아닌 더존 ERP를 쓰고 계신 고객인데, 더존 ERP에서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 공장에서 일일 생산 현황에 대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 추출된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한 판의 엑셀 데이터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ERP를 쓰고 있지 않은 다른 생산 공장으로부터 접수되는 생산 현황에 대해서는 그룹웨어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메일로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된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어서 그 해당 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생산 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추출을 한 후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한 판의 데이터에다가 솔직히 말하면 엎어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자별 전 해외 공장에 대한 생산 현황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메일로 레포팅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RPA를 통해서 자동화함으로 인해 실제로 이 사람이 할 때 그 걸리던 시간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시간으로 해당 내용들을 정리,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는 2020년 후반기에 저희 제품을 도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업무 자동화의 특정 영역에 대해서 시도를 하셨고, 이후에 자동화 업무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본사 중심으로 확대되던 영역에 있어서 고도화 단계에서는 해외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하는 형태로 디지털 업무를 RPA 기반으로 구축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중공업인데, 사실 그 대형 선박을 제조하고, 건조라고 표현을 하죠. 대형 선박을 건조해서 납품하는 업체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많은 위기가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기보다는 그 시스템들을, 기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RPA를 통한 사무 자동화를 추진을 하셨습니다. 크게 설계 분야와 생산 분야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설계 분야에서는 도면 자동 송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3D가 되든 2D가 되든 해당 선박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면은 뭐 흔히 말하는 블럭별로 또는 로트별로 해당 도면들이 출도가 되어야 되고, 그 출도된 도면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고, 이 도면 자체가 중요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별로 내부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은 가끔 누락이 되기도 하고 적시에 도면이 출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여 전체적인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RPA를 통해서 도면 출도를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연간 한 13억 원 정도의 공수 절감 효과를 보았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생산 쪽에 적용되었던 부분은, 생산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 각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산 현장에서 KPI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 KPI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기종 시스템 13개에 접속을 해서 그 각각의 화면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조회 추출한 후에 한 판으로 합쳐서 뭔가 보고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KPI를 집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5개의 시스템에 13개 화면을 접속하는 부분도 RPA가 자동화를 했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정리하는 부분도 RPA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20만 먼스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면서 실제로 생산 KPI 집계의 자동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을 하던 시간들이 내 업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업무 시간 동안 보다 창의적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앞선 케이스들이 순수하게 퓨어 RPA 영역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이라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퓨어 RPA 플러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RPA 플러스
AI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적용이 되었던 사례들인데요. 시스템 장애 조치 효율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시스템에서 뭔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장애를 사람이 인지를 하게 되고요. 인지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장애를 조치할 수 있는 담당자 내지는 부서에 해당 정보를 전달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사람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사람의 보이스에 해당하는 챗봇과 결합한 형태로 하이퍼 오토메이션 적용이 되게 되면은 1분 이내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자체에 대해서도 기존의 그 이상 시그널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고 어널리틱스 엔진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면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챗봇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결과가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전파가 되고 나서 상황 전파를 받고 나면은 굳이 사람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RPA가 자체적으로 장애를 인지한 후에 바로 해당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그 각각의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의 자동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각각의 시리얼 넘버들이 필요한 유지 보수 업체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신속한 장애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는 사용을 안 하는 프로세스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저희 STS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문진 자동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일요일 저녁이 되면은 각 직원들은 챗봇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특정 위험 구역에 다녀왔는지, 가족이나 본인이 발열 있는지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설문에 응하게 되면은 해당 내용들은 챗봇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서버적으로 전달을 하여서 서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리, 레포팅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사람이 직접 한다고 하게 되면은 회사 조직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회사 전체 밑에 이제 사업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업부 밑에 팀, 그룹, 그 각종 파트, 부서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각각 단계별로 스텝 인원들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한 후에 정보를 취합을 하고 해당 정보를 또 위로 올려서 위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취합을 거치는 단계별 취합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는 적시에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15명의 그런 스텝 조직원분들이 이제 이런 활동을 하셨었는데 이 업무가 챗봇과 RP를 통해서 자동화가 됨으로 인해서 한 번 그런 설문을 할 때 최소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은 한 번의 그런 문진 활동에 따라서 최소 115시간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를 했고 실제로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진 취합을 하는 스태프분들이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입 세금 계산서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여기 보면은 왼쪽 하단에 월 평균 25만 건의 세금 계산서가 접수가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평균 4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써 있는데요. 이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 역시 RPA의 하나의 후보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RPA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어널리틱스 엔진 그리고 OCR이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인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실제로 그동안에 이 업체에서 했던 그런 그 과거 패턴을 봤더니 과거에 이 업체별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이제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런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처리를 할 때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이게 돈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RPA 독자적으로 완결 처리는 하지 못하고 한번 사람이 이중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월 평균 100시간 걸리던 업무가 30분으로 즉 산술적으로 192배의 단축 효과를 보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화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현장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유로운 본인의 그 여가 시간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여가 시간을 가지고 단순하게 위에서 보실 때는 논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내가 여유시를 가짐으로 인해서 보다 창의적인 업무에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영적인 효과 면에서도 흔히 말하는 RP를 통해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정량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앞서 저희 최민희 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인 고부가 가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정성적인 효과도 같이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RPA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RPA가 도입이 될 때에 저희들이 크게 여기서 장표에서 3단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약간 더 세분화해서 한 4단계 정도로 보시게 되면은 처음 도입을 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실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본사의 어떤 RPA를 추진할 수 있는 IT 전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전사에 확대하는 컨셉으로 자동 업무를 적용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그 현업에서 요구 사항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그 도입부가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1단계에서 순수하게 퓨어 RPA 영역으로 접근을 했다면은 그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태스크와 태스크를 이어주는 형태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즉 각각의 태스크를 넘을 수 있는 절정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AI 연계의 신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이제 이런 RPA가 확산이 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기존의 단위 태스크에서 수행하던 자동화 업무가 전체 제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많은 뭐 8대 메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개발, 구매,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서비스, 경영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8대 메가 프로세스에서도 각각의 우리가 필요한 메가 프로세스별로 RPA가 추진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전반적인 자동화,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그 바텀업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바텀업 방식의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적인 사례로서 저희들이 현업에서 실제로 주도했던 흔히 말하는 시티즌 디벨로퍼 컨셉의 RPA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기 고객 중에 한 곳인 스피드렉이라고 하는 고객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마 예전에 신문 지상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사가 브리티 RPA 도입을 통해서 저기 보시는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 가운데 2개입니다. 봄 등록 자동화와 세금 계산서 발행 자동화 부분인데요. 아래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비전공자가 직접 개발을 하셨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동화 업무들을 수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해당 프로세스를 잘 아는 현업분과 솔루션을 잘 아는 IT 전문가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브리티 RPA의 어떤 업무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신 분은 IT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체 교육을 통해서 브리티 RPA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한 이후에 본인의 업무를 직접 개발을 하셔서 자동화를 수행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공수 절감 효과를 보셨던 사례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시티즌 디벨로퍼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에 RPA 도입을 할 때 탑다운 방식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업무 자동화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업무 자동화 영역이 바텀업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업 사용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의 10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SS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자동화 업무들을 수행을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7,000건 이상의 자동화 업무들이 발굴이 되어서 잘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고객들이 RPA를 도입을 하시려고 검토를 하실 때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RPA를 도입을 한다는 컨셉은 1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과제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업무들을 내가 자동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정된 과제 자체가 다 자동화에 또 적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솔루션을 통한 자동화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검토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단위 태스크가 1, 2, 3, 4, 5로 그동안 기존에 사용을 하셨다면은 RPA를 도입을 했을 때는 1, 2, 3, 4, 5가 아닌 1, 3, 2, 4, 5 형태의 뭔가 약간 역전된 형태의 업무가 변경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 최적화 부분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 설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분석 설계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워터폴 방식이 아닌 애자일 방식으로 해서 소규모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형태의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 보다 안정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올라가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를 준비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그게 개발을 지원하셨던 저희 뭐 파트너사, 개발 조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고객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초기 과제 발굴에서부터 개발, 운영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SDS가 고객이 한 200개가 이제 넘어갔는데요. 그 200개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RPA 솔루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 저희가 오늘 출연해 주신 BNK 시스템처럼 RPA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파트너사가 5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파트너사의 열과 성을 다한 노력 덕택에 저희가 이런 200개 이상의 신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술 지원 방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월 3주차 때 초급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수 달에는 RPA를 이제 기본 교육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RPA 내부적으로도 스크립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보다 파워풀한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초급 교육과 스크립트를 활용하지 않는 비개발자용 초급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홀수 달에는 비개발자용 기본 교육, 짝수 달에는 개발자용 기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britworks.a라는 사이트가 저희 RPA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홈페이지 안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필요하시다면은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본인이 셀프 스터디로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컨텐츠가 초급, 중급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신다면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브리티 RPA를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하시던 고객들의 어떤 보스 서비스들을 오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면서 처음 도입하시는 고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RPA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솔루션 벤더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고객을 응대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요. 1차적으로 글로벌 컨택트 센터를 통해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제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사를 통해서 도입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 전문 파트너사를 1차 대응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 두 가지 질문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기업이나 이 공공기관들의 RPA 도입 사례가 주로 보이는데 중견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싸서 도입을 못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사실 뉴스에 소개가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 위주로 기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앞선 200개 이상의 고객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고객의 대부분이 중견 강소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도 많은 중견 강소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많은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RPA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솔루션에 대한 도입 비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솔루션 그 자체의 라이센스 비용이 있고요. 그 라이센스 비용과 더불어서 고객이 자체적으로 자동 업무를 개발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자체 이제 리소스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저희 50개 파트너사를 활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전문 개발사의 개발자 인건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발 기간 중에 그런 인건비가 있고 또 개발이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운영하는 동안에도 자체적으로 커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 개발사를 통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맨먼스에 대한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루션 비용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연간 구독 방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솔루션 공급 비용보다는 그것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개발자가 투입되는 비용이 조금 과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업이 특정 업무를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정량 정성적인 효과와 그리고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솔루션 도입을 하지 않고 해당 업무들을 인턴 사원이라든가 신입 사원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수행하던 가격 대비해서는 많게는 30%, 적게는 5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소 1년 이상 보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은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인력 유지 부분인데 요즘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젊은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스펙의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본인의 역할로 주어지게 하라고 업무를 던지게 되면은 빨리빨리 나가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원래 이분들이 수행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RPA를 통해서 업무를 걷어내고 이분들에게는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이고 어떻게 그 기업의 본연의 업무에 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면은 우수 인력들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도입을 위해서 알아보니까 뭐 해외 솔루션과 또 국내에도 다양한 RPA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솔루션이나 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견이나 중소기업이 삼성 SDS의 브리티 RPA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케이스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많이 만나는 부분이 이제 그 외산 글로벌 솔루션들인데요. 이 글로벌 솔루션들이 기능상으로는 저희 삼성 브리티 RPA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적시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가 안정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가능하냐 부분인데요. 이제 기술 지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외산 솔루션, 글로벌 시장 넘버 1, 2를 달리고 있는 외산 솔루션 같은 경우 하나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하나는 유럽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고객이 해당 솔루션을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지는 문의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당 파트너사를 통해서 1차적인 문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 파트너사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본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과 파트너사는 한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지만은 글로벌 본사와 이 파트너사 내지는 한국의 지사는 사실 공통 언어인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번역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오류가 하나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국이 아닌 그 해외에 있다 보니 시차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보내고 받는 데에 최소 이틀 이상의 그냥 일종의 데드 타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정리가 되어서 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고객에게 제공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즉 적시에 내가 필요한 기능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좀 불편함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산 솔루션의 특징일 것 같아요. 이제 거기는 기본적으로 저희와 같은 연간 구독 방식을 택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구독료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국내 솔루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도입 비용 그대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좀 저희들을 선택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솔루션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한 300명 이상의 RPA 전문 개발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멤버들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재무 건전성으로 아주 양호한 기업에서 해당 솔루션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국내 RPA 솔루션들은 상대적으로 개발자 수도 적고 그리고 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나 외산 솔루션 대비해서 좀 부족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써야 되는데 그 기능들을 국내 솔루션을 선택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외산 솔루션을 쓰자니 필요한 기술 지원, 적시 기술 지원 부분과 안정적인 공급 가격에 대해서 좀 망설여지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외산과 국내 타 솔루션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도입을 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 솔루션이 정말 앞으로 향후 3년, 5년 또는 10년이 지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현재 뭐 글로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 또는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삼성 SDS 제품만큼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건전성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내용은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 SDS 홈페이지 문의하기 또는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브리티 RPA에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우주 프로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브리티 RPA를 도입하시려고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RPA 자체를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고객들과, 그리고 저희 SDS의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RPA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협업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컨셉인데, 첫 번째는 RPA를 처음 도입하시는 고객, 또는 RPA를 기존의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셨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 삼성 SDS 브리티 RPA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모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각 고객사에 맞는 최적의 오퍼링을 통해서 이런 RPA를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 그 첼로 스퀘어라고 하는 저희 물류 솔루션이 있는데, 이 첼로 스퀘어를 사용하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추첨을 통해 1년 동안 저희 제품을 브리티 RPA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